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료와 윤활유 중에서 연료에 대해서 교과서 52페이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료의 종류별 특성과 연료의 구비 조건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료의 활용 효율을 높이는 농업기계 운전 관리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를 정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교과서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벙커CU, 아스팔트 순으로 원유가 정제되어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휘발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유 제품의 8에서 9% 정도 나오게 되고요. 비점 범위는 30에서 200도, 비중은 0.7에서 0.76, 인화점은 영하 15도에서 10도, 그리고 발화점은 300에서 500도 이렇게 되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불꽃을 튀겨주게 되면 발화를 하게 되고요. 인화점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등유입니다. 등유의 비점 범위는 160에서 300도씨 정도로 비중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발화점은 휘발유보다 낮고 기화성이 낮고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입니다. 비점 범위가 200에서 370도씨, 또 인화점과 발화점의 온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경유 같은 경우는 디젤 기관에서 고온고압으로 압축한 상태에서 불꽃을 튀겨주지 않고 자연 발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인화점과 발화점 온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류예요. 벙커CU라고도 하고요. 선박이나 대형기관 보일러 연료로 사용이 되고, 이 특성들은 여기 제시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LPG라고도 하죠. 그래서 프로판의 비점은 영하 42도씨로 확인이 되고요. 공기보다 한 1.5배 정도 무겁대요.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부탄 같은 경우는 비점이 영하 0.5도씨예요. 공기보다 한 2배 정도 무겁다고 하고요. 자동차 연료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연료 구비 조건 확인해 볼게요. 발열량이 크고 또 부식성이 없고 유황, 납 등의 불순물이 적어야 되겠죠. 노크가 적고 취급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성질을 기화성이라고 하는데, 증기 폐색 현상이나 윤활유 희석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증기 폐색 현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면, 기화된 기포가 연료 공급 장치의 통로를 막아서 연료 공급을 방해하는 현상이 증기 폐색 현상이고요. 윤활유 희석 현상 같은 경우는 실린더 벽면을 타고 연료가 내려와서 크랭크실에 윤활유가 연료하고 같이 혼합이 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연소성이에요. 가솔린 기관에 요구되는 성질인데, 짧은 시간에 연료가 완전 연소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연소가 되어야 노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소성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점성이에요. 디젤 기관에 요구되는 성질인데, 점도가 너무 높으면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매연이나 연료 소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성질을 나타내고요. 너무 낮으면 윤활성이 떨어져서 도달성과 간통력이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유동성이에요. 겨울철 저온 시동성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질인데, 이 유동성을 잃는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인화성은 가솔린 기관에 필요한 성질이고요. 불꽃을 가했을 때 불이 붙는 성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착화성, 디젤 기관에 필요한 성질이고요. 불꽃 없이
연료가 스스로 붙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화하는 최저 온도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반노크성, 이것 같은 경우는 가솔린 기관은 옥탄 값이 높으면 좋고 디젤 기관은 세탄 값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운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흔히 알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불필요한 운행을 금지하고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을 금지합니다. 또 경제 속도로 운행하고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부담 면적과 영농 규모에 맞는 농업기계를 선택하고 작업 전후에 세차를 한다든가 차계부를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농업기계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료와 윤활유 중에서 연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